우리 결정장애라고 하죠. 결정장애는 결국 책임지기 싫다는 말이래요. 내가 선택한 게 나의 미래를 많이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책임지기 싫은 거야. 실수할까봐, 이게 잘못된 길일까봐 두렵단 말이에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안녕하세요.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답해보는 시간, 드로앤드류의 자립공부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은 취준생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그리고 취업을 했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그죠?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진로 고민이라고 하죠. 뭐 커리어 패스, 뭐 진로 고민,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게 되게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의심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방향을 못 정하겠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내가 선택한 것들에는 결국 다 이유가 있어요. 지나다 보니까 까먹을 뿐이지, 지금 현재 나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지를 돌아보면 그 선택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선택들을 믿고, 그리고 그 선택이 나한테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지금은 내가 좀 헷갈리고 의심되고 망설여지고 이럴 수 있지만, 좀 과거의 나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혹은 지금 내가 의심한다고 자책하지도 말고, 원래 그런 거고, 원래 헷갈리는 거고. 이게 우리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린 지금 선택지가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고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고 레퍼런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어쨌든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들 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부터 하고 싶고, 거기서 조금 더 제가 추가해보자면, 저는 저의 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제가 뭐 30 중반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저의 커리어 패스를 쭉 지켜보다 보면은 후회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잘했다고는 말 못하겠어. 그게 엄청 멋있는 커리어 패스였냐 하면은 뭐 남들의 기준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후회되는 선택은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들마다 나도 헷갈리고, 나도 이게 맞나? 나도 나를 의심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다 나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걸 선택한 거고, 그리고 지금 돌이켜 봤을 때 너무 다 나에게 자양분이 됐다. 다 써먹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도 제가 이 길이 맞나? 뭐 가끔 고민할 때 있어요. 아니, 가끔이 아니고 되게 지금도 자주 고민해.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 고민 또한 너무 당연한 일이고 해야만 되고,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서, 이게 지금 당장 뭐 결과가 안 좋고 성과가 안 좋더라도 나중에 나에게 자양분이 된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은 깊숙이 해도 된다, 괜찮다. 제가 감히 함부로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제가 만약에 대기업에 취직했어, 막 취업이 되게 잘 됐어, 그랬으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결핍도 없었을 거고, 거기에 또 안주했을 수도 있고, 나 같은 성향이면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또 혹은 내 성격이 지금과 다를 수도 있어요. 몰라요.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거기서 누굴 만나냐, 어떤 선택을 했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어쨌든 생각해 볼 때 후회되는 거는 없다, 이거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아니요, 보경 PD도 전 있는데요. 있어요? 뭐가 후회돼요? 내가 그때 그 회사 말고 요 회사를 들어갔으면 조금 더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됐을 텐데, 더 좋은 사람들 만났을 텐데, 이런 건 있죠. 근데 그 경험 안 했으면은 못 배웠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맞아요. 경험 안 했으면 나도 못 만났을걸? 그럴 수도. 지금의 뭐 현실에 만족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너무 당연할 수 있는 거고 괜찮은데, 그럼 이런 상태,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에 내가 의심이 들어요, 내가 지금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맞는 길이 맞나요? 라고 할 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딱 하나예요. 뭐요? 취미를 만드세요. 약간 이러잖아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취미라는 거가 너무너무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취미를 갖는 거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좋은 영향들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제가 정리해 왔거든요. 첫 번째는요, 디깅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취미를 만들라는 말이 마치 취미를 가지고 돈을 벌어라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이게 일로 연관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어떤 취미를 갖는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 취미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디깅을 하게 돼요. 재밌는 게, 사람들이 나도 포함해서 되게 간사하고 희한한 동물인 게, 사실 취미도 노동이에요. 내 시간을 쓰고 돈을 써서 노동을 해. 근데 일은 돈을 받고 하는 건데도 너무 하기 싫어져요.
취미는 내가 돈을 내고 하는데 너무 하고 싶고, 일은 내가 돈을 받으면서 하는데 하기 싫어. 진짜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제가 마라톤 나갈 때마다 그 생각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돈을 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 뛰고 나면 또 신청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게 일만 너무 해서도 안 되고 일과 취미를 병행해야 되는데, 이 취미 활동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장점이 디깅하는 능력이라고 했던 게, 예를 들면 뭐 요즘 러닝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러닝을 하면 자연스럽게 더 내가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싶어서 뭐 자세를 배운다던가 뭐 찾아봐요. 뭐 신발은 어떤 거 신고, 옷은 어떻게 입고, 어떤 용품들이 있고, 어디 코스가 좋고, 여러 가지 것들 되게 배울 게 또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디깅하게 되고 그 문화에 참여하게 되고, 모든 취미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일에도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 일 잘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리서치만 잘해도 일 잘해요. 디깅만 잘해도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일하는 것 자체, 퍼포먼스 내는 거, 아웃풋 내는 거에만 너무 몰입돼서, 왜냐면 생산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하려다 보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리서치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디깅이고, 그 일에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얼마나 더 파는가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취미를 하면 그 훈련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니까. 그러면 그 좋아서 하는 마음으로 그 일도 하게 되면 너무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내 커리어랑 내 뭐 전문 분야, 뭐 전공 분야랑 연관이 안 돼도 괜찮아요. 보통 우리가 너무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만 좀 취미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연관되면 내가 진짜 재밌게 하려는 그 취미의 목적성에서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일과 연관되지 않고 심지어 나의 일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일 생각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을 하는 게 또다시 일로 돌아갔을 때 또 활력을 줘요. 그리고 그 디깅하던 습관을 또 일에서도 디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일이 다시 재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선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 장점이, 전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감각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어떤 감각이냐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감각이에요. 저는 앞으로 이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가 이제 사람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감각. 이게 엄청 많이 쓰여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컨텐츠 만들면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컨텐츠 만드는 데 도움 될 수 있을 거고, 서비스나 상품 만드는 데 도움 될 수 있을 거고, 내가 창업을 한다 그래도 그럴 수 있을 거고, 부동산도 결국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올라요. 주식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오르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이 키워져요. 취미를 하게 되면. 왜냐면 내가 그걸 진짜 좋아해서 자꾸 하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파고 파다 보면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이런 상품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보통 내가 하던 취미생활과 연관돼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 주변에 되게 많았어요. 막 어떤 형은 막 클라이밍을 엄청 좋아했어. 근데 이 형이 노스페이스에 들어가더라고. 어떤 걸 이렇게 좋아하다 보면은 그게 왜 좋아하는지 아니까 그 산업군에 들어갔을 때 너무 빛을 발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또 회사에서 너무 당연하게도 알아보게 되는 거고. 그것도 있어요. 블루보틀 알죠? 블루보틀 창업가가 원래 클라리넷 연주가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취미가 커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가 만드는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커피 카트를 만들어가지고 주말마다 취미로 그 파머스 마켓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커피를 내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몇 잔씩 그냥 파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썼던 그 버틀이 그 블루 파랑색 병을 썼는데, 그거를 시작으로 블루보틀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그 네슬리에 팔렸죠. 내가 알기로는 지분을 한 60 몇 프로를 팔았는데 5천억을 벌었거든요. 이런 브랜드 스토리는 너무 많아요. 판타고니아도 처음에 그 등산 너무 좋아해가지고 시작된 브랜드고, 그런 창업가들의 이야기 너무 많잖아요. 다 사실 취미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자기의 전공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내 전공에만 국한돼서 취미를 갖지 말라 한 거. 그걸 가질 때 디깅하는 법을 배우고, 거기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자연스럽게 감각이 튀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이유거든요. 보현PD 러닝이 왜 좋아요? 러닝하면 스트레스가 싹 풀려요. 또 앉아서 하는 작업들이 많으니까 체력적으로도 유지가 되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뛰는 행위 자체가. 그쵸.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벌써 이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더 디깅하게 되면 그런 게 막 나오거든. 세 번째가 취업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오, 네. 되게 현실적이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드러나면은 그게 더 뽑고 싶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 주변에 되게 많은 게 그 내 채널에 나왔던 그 에이아씨라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디자이너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자전거를 일러스트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스터로 만들어서 팔았어. 근데 그런 거를 막 만들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하던 그 자전거 글로벌 기업이 있는데 거기 이제 면접을 보게 된 거죠.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 면접에서 이거 한마디가 나갔대요. I like bike 합격. 포트폴리오가 너무 빵빵하니까 솔직히 내가 자전거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지원자들 포트폴리오 보는데 얘가 자전거에 미쳐있는 애야. 포트폴리오만 봐도 그럼 당연히 얘를 뽑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취미를 하다 보면은 나만의 스토리가 생겨요.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블루보틀 창업가 얘기도 그렇고 판타고니아 얘기도 그렇고 그런 브랜드 스토리가 대부분의 이제 창업자들의 이걸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얘기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취미 활동을 하면 특히나 내가 어떤 나의 그 전문 분야가 아닐 때 더 시너지가 나요. 원래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걸 했다고? 할 때 더 신기하잖아요. 아까도 내가 얘기할 때 원래 클라리넷 연주자였어요 라고 했더니 오! 사람들 반응이 이랬단 말이죠. 그게 또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유튜버들도 보면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컨텐츠로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사람이 되게 이상한 부분인데 자기 전문 분야에는 자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많이 아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취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그 프레임이 안 씌워져 있잖아. 난 이거 전문가가 아니니까 너 이 정도만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내 그런 기준치랑 잣대가 너무 높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니 이거 제 취미예요랑 내 특기예요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느낌이. 저 취미로 요리해요. 그래서 네 요리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안 본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진짜 내 전문 분야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사소한 것도 이걸 누가 모르겠어.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오히려 더 안 보여주게 되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관련 없는 두 가지가 연결됐을 때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 날 수 있고, 예를 들면 저는 어쨌든 약간 창작업 쪽에 좀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 개발이라는 콘텐츠가 되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자기개발 크리에이터들과 또 다른 부분이 나만의 매력이 또 생기는 거고 나의 스토리가 더 재밌어지는 거고 제가 그러니까 저런 상품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저런 걸 하는구나 라는 게 연결될 수 있어가지고 전 또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자기개발서 읽는 거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취미를 갖는 게 나의 스토리를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준 게 취미를 하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커리어 고민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할 때 보통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봐라. 근데 그 사람 만나기 어렵다면 그 사람이 쓴 책이라도 읽어보고 그 사람이 쓴 블로그라도 읽어봐라. 그러면 그 업계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날 안 만나줘. 그들이 날 만나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면 그 분야의 사람들만 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거든요. 내가 세상을 보는 시야도 되게 좁아지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나의 한계도 그만큼 정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산업군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연히 거기서 만나게 돼서 또 연이 닿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전 제 주변에 놀면서 만나서 일까지 연계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결혼도 하잖아요. 결혼도 하고 결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새. 네. 또 얼마나 잘 맞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현직자를 막 만나려고 하면은 약간 선배가 되고 내가 약간 멘토와 멘티의 입장이 돼가지고 뭔가 서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취미로 만나면 친구가 되는 거야. 나이나 뭐 계급장 다 떼고 그냥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내가 어떤 취미를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좀 약간 준 전문가가 됐어. 제가 그랬잖아요. 막 디깅을 열심히 하게 된다. 그래서 누굴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되면은 엄청난 호감을 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취미만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런 네트워크 파티 이런 걸로 또 만나도 되게 연결되기 힘들어. 근데 취미는 너무 좋은 도구예요. 그런 걸 연결시킬 수 있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일부러 저 사람들이랑 친해져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다 보니까 능력자들을 우연히 만날 수 있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취미 활동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요새는 그렇게 모일 수 있게 플랫폼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소모임 이런 것도 그렇고 같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약간 취미를 갖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이 취미 부자거든요. 취미 많으시잖아요. 취미 많죠. 근데 부족해. 더 하고 싶어. 근데 재밌어 보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 안 할 수 있으면 나는 진짜 취미만으로도 내 하루를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너무 아쉬워. 더 많이 못한 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도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뭐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죠. 중요한 거는 그냥 체험만 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디깅하고 싶은 그런 취미. 막 찾아보고 하는 거. 근데 저 최근에 생긴 게 햄스터 키우기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세계도 장난 아니더라고. 햄스터 종류부터 햄스터 케이지 종류부터 쳇바퀴도 진짜 10,000원짜리부터 10만원대짜리도 있고, 전 베딩도 그냥 톱밥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베딩이 엄청 많아. 막 건초도 종류가 엄청 많고 막 배울 게 너무 많고, 저 그리고 햄스터의 막 특성들 있죠. 얘가 왜 자꾸 땅굴을 파는지, 밥은 왜 이렇게 먹는지, 똥은 왜 여기다만 싸는지, 뭐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요즘 내 유튜브 그 알고리즘에 다 햄스터 영상들이 이런 거 그냥 내가 여기서 가져가는 것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를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그게 되게 재밌고, 그리고 저는 집 꾸미기가 있잖아. 집 꾸미기도 제가 막 사람들이 디자이너라고 잘한다 뭐 이러는데 완전 다른 분야야. 나는 2D란 말이에요. 공간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공부했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많이 찾아본 거예요.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지? 그럼 이게 왜 좋지? 그럼 이게 어디서 왔지? 그 도시에 갔을 때도 많이 참고하고 영감 받는 거 찍고 모아놓고, 그리고 이것도 사보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도 배치해보고 저렇게도 배치해보고. 근데 그거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한 거거든요. 감각도 키우고 리서치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그 일로 내가 또 희열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게 또 막 일로 연결될 때도 되게 많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가 더 재밌을까, 내가 뭐 더 잘 맞을까, 그런 취미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해요. 또 하나가 자기 이해도가 진짜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진로 고민이라는 거 사실 내가 결정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뭘 고려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헷갈리는 거야. 우리 결정장애라고 하죠. 근데 어디서 내가 얘기 들었는데, 결정장애는 결국 책임지기 싫다는 말이래요. 내가 선택한 게 굉장히 나의 미래를 많이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걸 책임지기 싫은 거야. 그래서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실수할까봐, 이게 잘못된 길일까봐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취미는 그럴 걱정이 별로 없어요. 취미에서는 크게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식물을 키웠어? 얘가 죽어도 괜찮아. 내가 뭐 집 꾸미기를 했어. 집이 좀 망했어. 괜찮아. 띄어내면 되지. 내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내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책임감을 덜 갖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다 보면 또 잘하게 되고, 그럼 잘하면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취미에서는 또 결정하는 게 또 점점 실쉬워져. 사실 실패도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취미는 실패해도 괜찮잖아요. 네, 근데 커리어는 실패하면은 그게 되게 또 많이 크게 다가오니까 사실 커리어도 실패해도 괜찮아. 네, 실패하는 건 없어요. 그건 과정일 뿐이지. 근데 이제 취미 활동을 할수록 내가 실패하는 경험들을 너무 부담 없이 막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이것도 결정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 결정하는 연습을 하면 내가 사실 내 커리어에서도 잘 결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알게 되니까. 그 성취감도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취미는. 좀만 그럼요. 잘해도 잘하는데? 이 생각이 막 들잖아요. 기준이 낮으니까. 맞아요. 저는 커리어를 가질 때도 취미처럼 일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림이 좋아서 디자인을 시작했잖아요. 누가 안 시켜도 막 디자인하는 게 과제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근데 막 이걸 해주면 돈을 준다는 거야. 너무 좋잖아요. 돈을 안 받아도 내가 하던 건데. 근데 그게 기쁨이 정말 크거든요. 근데 그래서 취미 바꾸듯이 회사도 많이 바꿨던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요? 뛸 때마다 돈을 줘. 근데 되게 간사한 게, 돈 주면 안 한다? 진짜로요. 돈 주면 안 해요. 다음에 마라톤 가서 기록 10분 단축하면 돈 줄게요. 너무 괴롭다. 이렇게 되면 이러면 되게 할 것 같잖아. 안 해. 내가 좋아서 내가 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내 일에 잘 연결시키는 것 할 줄 알면은 일이 되게 쉬워져요. 일을 취미처럼 하게 되면. 취미가 일이 되면 갑자기 취미가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상기시키는 거지, 나를. 너 지금 취미처럼 일 안 하고 있어? 취미처럼 해. 그걸 상기시키는 거죠. 그럼 좀 덜 힘들고 덜 부담되고, 취미처럼 책임감 없이 하라는 말은 아니야. 그래서 취미를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가치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너 이걸로도 해볼 수 있겠다. 이걸로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은 내 본업에서도 더 잘 집중할 수가 있어요. 네, 본업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올라가고 나 잘하는 거 많아 약간 이런 느낌? 뭘 해먹어도 난 할 수 있어. 취미를 하다 보면은 내 성격도 파악하게 돼요. 내가 동적인 취미가 많은지 정적인 취미가 많은지 이런 것도 좀 나타나지고, 그리고 내 가치관도 생겨요. 내 취미에 따라서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또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라는 캐릭터가 점점 다채로워져요. 그리고 취미 활동 많이 할수록 자꾸 하고 싶은 사이드 프로젝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 추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꼭 성과를 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자양분이 되고,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그걸 시도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적극성이 있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그거를 많이 알려야 돼요. 많이 티를 내야 돼요. 네, 인스타그램에. 인증을 위한 취미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좋아가지고 내가 우러나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있잖아. 진짜로 유행이어서 하는 거 말고, 그런 걸 많이 하게 될수록 다 나의 진짜 너무 좋은 소스가 돼서 그게 정말 좋은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취미를 물어보면 제일 많이 하던 말이 뭐 유튜브 보는 거, 뭐 드라마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이렇게 살짝 무언가를 보는 거를 취미로 두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사실 본다고 뭔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미를 가진 분들은 어떻게 연결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 컨텐츠 소비라고 말할게요. 그 컨텐츠 소비를 장르를 한번 정의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음악을 들어도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장르, 나의 취향에 맞는 장르, 나는 어떤 장르가 좋은가. 재즈가 좋을 수도 있고, 클래식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팝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 팝 쪽에서도 어떤 팝이 좋은지, 그런 거를 세분화해서 나의 취향을 찾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걸 디깅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견하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연결돼가지고 그 음악 히스토리도 배우고, 그 음악 장르에 대한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책을 읽어도 나는 어떤 카테고리의 책을 좋아하는지 에 따라 그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 진로 고민할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취미를 가져라, 취미를 만들어라 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이런 말은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아. 처음 들어요, 저도. 그쵸? 가끔 저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을 때는 그걸 내가 진짜 취미라고 생각하나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취미와 가짜 취미를 조금 구별할 수 있는 법? 아, 내가 취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하는 거죠. 전 예전에는 캘리그라피를 되게 재밌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나 사실 내 취미라고 이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약간 내가 한번 써먹어서 그런가? 네. 근데 그걸로도 나 취업하는 데 도움도 됐고, 그걸로 상품도 많이 만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나의 그냥 스킬이 하나가 된 거죠. 더 이상 취미는 아닌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저 스케이트보드 하는 게 취미였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해. 다치면 이제 뼈가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나이가 들었어. 이제 타면 안 돼요. 타도 되는데 타볼까? 아, 이제 무서워. 넘어질까. 정적인 게 좋아요. 꾸준히 하는 거는 요리하는 건 지금도 막 레시피 많이 찾아보고, 새로운 재료 써보고, 새로운 요리 도구 사고, 그 취미라는 건 나만의 노하우도 점점 생겨야지 취미거든요. 그리고 식물 키우기도 꽤 오래 해왔고, 분갈이도 이제 할 줄 알고, 흙 종류도 이제 알고, 화분도 어떤 화분이 좋은지, 뭐 그런 것들, 얼마나 디깅하게 되냐, 얼마나 꾸준히 하냐, 얼마나 자주 하냐, 이런 것들이 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가짜 취미와 진짜 취미의 차이를. 저 예전에 쇼츠에서 내 그 카드 내역 같은 걸 보고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그 카테고리가 내가 좋아하는 거다. 내 취미다. 아,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확인했었거든요. 네네네. 정말 러닝화, 러닝복 이런 게 있는 거여서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나 배달음식이 취미였어.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게, 저 어제도 식재료 13만원어치 배달시켰거든요. 근데 저 거의 매주 10만원 넘게 식재료 사는 것 같아요. 재밌어. 그리고 거의 매일 요리해요. 잘하고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전문성 당연히 없겠죠. 나 자격증도 없고. 내가 요리해줬을 때 맛없다는 소리는 안 들어본 것 같아. 근데 그게 되게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되게 비효율적인데, 저는 그게 또 나의 감각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고, 그게 나의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취감도 느끼고, 혹시 몰라요? 내가 나중에 요식업을 하게 될지 맞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약간 어떤 취미가 좋아요?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취미는 하지 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래요. 그런 거는 오래 못 가요. 근데 좋은 거는 친구가 하는 취미를 같이 체험해볼 수는 있죠. 뭐 재밌다더라 뭐 하고. 저도 막 그런 거 있었어요. 클라이밍 재밌거든요? 근데 가면 재밌는데 내가 막상 또 너 혼자서는 잘 안 가. 그럼 취미는 아니잖아. 근데 친구들이 가자 그러면 언제든 가요. 재밌거든.
클라이밍. 돈 많이 쓰는 곳도 진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여행 가면은 꼭 그 지역에 있는 플리마켓을 꼭 가거든요. 그래서 빈티지 소품 같은 거 꼭 사온단 말이야. 안 사온 적이 없어.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디깅이죠. 나한테는 보물을 찾는 거니까. 너무 재밌어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내 일에 쓰이기도 하고 내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내가 뭐가 좋은지 뭘 좋아하는지 막 이런 것도. 아, 근데 저도 진짜 취미가 많고 하고 싶은 게 늘 많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그렇게 여유가 돼? 너 그렇게 돈 많아? 이렇게 늘 되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늘 취미를 만들 때 엄청 고민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미를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오늘 장점을 다 말해주는 거야. 취미가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는지. 근데 이게 어떻게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막 처음부터 취미 한다고 해서 막 그 장비병이 있다니까? 막 장비를 처음부터 거의 준 전문가급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취미가 부담되는 거예요. 나에게 돈의 리밋을 주고 취미 활동하는 게 훨씬 감각 키우기 좋다. 비싼 건 다 좋지. 아니 돈 주면은 돈 있으면 예쁘게 뭐 왜 못해. 아니 캠핑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있으면 좋은 장비 쓰면 다 호화롭게 할 수 있지. 근데 진짜 감각은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치의 아웃풋을 뻗는 게 진짜 감각이에요. 저 그래서 마세스 영상 중에 잘 된 게 쿠팡으로 집 꾸미기. 그게 제목이 그거였어. 우리가 돈이 없지 감각이 없냐.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내가 진짜 미국 살 때 나는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 월세살이니까 내가 함부로 못 꾸며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좋지 해서 이케아도 진짜 많이 가고 자주 가고 그런 가성비템 그리고 빈티지 그런 플리마켓 가가지고 나 소파도 7불에 사왔어. 7불. 가구도 저기 버려져 있는 그 뭐 주워다가 프레임으로 뭐 만들고 뭐 그리고 침대 뜯어다가 그 막 페인트 칠해가지고 침대 밑에 깔고 벽지도 못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잡지 뜯어다가 벽지 이렇게 붙여서 꾸미고 가장 가성비 좋게 꾸밀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그래서 막 저 이렇게 옷 걸어놓는 거 이런 거 있죠. 저것도 진짜 싸게 주고 샀어요. 10,000원 20,000원 주고 산 셔츠거든요. 이거 봐. 이거 캘리그라피도 그냥 내가 종이 사다 가지고 붓으로 쓴 거잖아요. 이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이런 거 그게 더 감각 키우기 좋아요. 아니면 본업이 너무 빡세가지고 여유가 안 나는 사람들은요? 하지 마요. 그냥 평생 일하다가 평생 일하다 가는 거지. 뭐 그런 사람한테까지 내가 뭐 어떻겠어. 이 정도면 그런 여유를 본인이 안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런 영상도 볼 시간 없을 거야. 우선 기본적으로 취미는 기쁘잖아요. 삶이 기쁘잖아요. 결국 우리는 행복하자고 사는 거라고.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 한번 사는 거. 그러면 취미생활 갖는 거 절대 비효율적인 게 아니다. 나를 위한 거다. 행복 수치가 더 높아져요. 그럼요. 취미가 있으면. 그럼요. 그러면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내 삶에서 결정하는 수많은 것들의 해답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나만의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너무 장점이 많다. 취미를 갖는 거. 그 시간에 일이나 더 해라? 너나 하세요. 전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도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나? 내 커리어가 고민될 때, 내 진로가 고민될 때, 결정장애가 올 때 여러분 내가 본업을 막 너무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그거에 집중할수록 더 헷갈려지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분명 그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한번 취미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취미가 또 어떤 씨앗이 돼서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진짜 내가 막 좋아서 우러나는 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로 일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는 취미라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한번 다양하게 해보면서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여기까지.